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이번에 제가 법정지상권과 지분을 전문으로 하는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블로그 파등의 경매 세상이나 정년 없는 실전 경매 카페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늘 끝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풍경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새해 같은 것이 떠오르죠? 새해 해돋이 말입니다. 새해에 이 장면을 보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걸 별다른 방해 없이 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아침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면, 그러려면 대략 동해를 바라보는 토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해의 바닷가 토지 같은 건 말이죠. 게다가 교통이 편리하면 더 좋고 도심이 가깝다면 더더욱 좋겠죠. 또한 정상 시세보다 5%도 10%도 아닌 무려 30%나 저렴하게 나온 그런 토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소유하는 즉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100만 원에 근접한 세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이 땅입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돌을 던지면 맞을 거리에 공원이 2개나 있으며 항구와 작은 도심이 가까이에 있어 외톨이가 되거나 반강제 자연인이 될 염려도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맞닿아 있고요. 토지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서 바라본 바다는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 면적은 285제곱미터 86.213평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의 도시 지역이고요. 가격은 2억 2,714만 5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법원에서 의뢰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가 주변의 시세를 감안하고 토지의 위치라든지 그 쓰임새를 고려해 평가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감정가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1억 5,903만 원에 팔고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건에는 하자, 그렇죠, 결함이 있어서 원래의 감정가보다 30% 정도 싸게 팔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이 물건은 토지만 매각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 물건이에요. 이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팔지 않고 토지만 뚝 떼서 판다는 것입니다. 지상에는 이와 같은 건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심각한 결함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토지를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나 있을까요? 이 건물 때문에 이 토지를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내가 이 토지 위에 내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뿐인가요?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팔 수가 없어요. 남의 건물이 이렇게 위에 있어서 쓸 수도 없는 땅을 누가 사겠냐고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바겐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미리 가격을 깎아 놓겠으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사 가시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치 빼고는 정말 비호감이었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란 무엇입니까? 일반 매물로 팔 수 있었다면 그게 경매로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 중에 정말 좋은 물건은 보기 드물겠지요. 대부분 나쁜 물건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도태된 물건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경매 물건은 나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물건이 가느냐에 따라 그 팔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함이 있어 나쁜 것이었다면 그 결함을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간다면 좋은 것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매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고 싶은 것 아니겠냐고요. 토지지상에 남의 건물이 있어 이 토지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물건 어떻게 할까요? 이 토지를 낙찰받은 후 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건물을 사야겠다. 이 건물을 내가 사야겠다. 그렇죠? 건물이 방해하고 있으니 건물을 내가 사들이면 모든 게 깔끔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이 번듯한 건물을 사들이면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으니 큰 손해는 없겠다. 이런 거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내 생각처럼 움직이면 정말 좋겠지만 건물의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걸 사겠다고 덤벼든다는 것, 그렇죠, 덤벼들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튕깁니다. 배를 쭉 앞으로 내밀고 고개를 한껏 뒤로 제껴 콧구멍을 최대한 크고 동그랗게 만들며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안 팔아. 더 주겠다면 생각은 해보겠네만. 콧김을 풍풍 내뿜기도 할 겁니다. 배짱을 부린다는 말이죠. 게다가 건물은 곧 쓰러져 간다거나 썩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심각한 일이 되고 이 건물의 가치는 하늘을 뚫을 거라고요. 나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토지를 팔아야겠다. 건물의 소유자가 필요한 것이잖아. 저 녀석이 사지 않는다면 내 것을 팔면 되지. 그래서 당신이 건물을 팔지 않을 것이라면 내 토지를 사가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 일이 또 내 생각처럼 움직일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훌륭한 제안이라 흠잡을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걸 팔겠다고 덤벼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튕깁니다. 배가 있든 없든 창자가 오므라들었든 말든 그걸 크게 내밀 거라고요. 물론 콧구멍도 최대한 크고 동그랗게 만들며 콧김을 펑펑 내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안 사. 거저 준다면 모를까? 그렇죠. 내가 팔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심각한 을이 되고 나의 미래는 어두워질 거라고요. 이거 참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또 답답하지요. 아이고 답답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사지 않는 겁니다. 뭐하러 사? 입찰을 하지 않는 거라고요. 짐 한 번 뱉고 돌아서면 그만이라고요. 하지만 돌아서기 아깝다면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상대의 내밀었던 배를 홀쭉하게 만들고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을 사겠다고 토지를 팔겠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상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내 토지의 정상 활용을 방해하는
건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없애버리는 게 최상 아니겠어요. 그걸 없애면 애초에 법원에서 판단했던 감정가, 즉 2억 2,7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하고 돌을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땅으로 변신할 겁니다. 건물 없애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 철거 청구에 소를 제기하는 거죠. 내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물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판사는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우리가 원하는 판단만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 맞아야 해요. 판사가 제멋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토지 위에 누군가가 건물을 지었다면, 자고 났더니 남의 건물이 떡하니 올라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매우 극대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나 혹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자기 땅을 침범한 사람을 총으로 쏴버리기도 하잖아요. 하물며 건물을 지었다면 당연히 없애야죠. 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각한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법에서는 남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합니다. 판사 역시 그에 따를 것이고요. 따라서 이 토지 지상의 건물이 처음부터 남의 땅에 지어진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지 지상의 이 건물은 처음부터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있네요. 그 둘의 소유자가 한 번 겹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다면 이 건물은 철거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요. 토지를 볼까요? 애초에 토지 소유자는 이땡 희씨였고요. 건물의 등기부를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는 이땡 의씨였죠. 희와 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팔리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토지를 낙찰받은 우리에게 판사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줄 것입니다. 철거는 누가 해야 할까요? 건물의 소유자 자신이 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날려버려야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고 건물 소유자인 상대방은 원하는 것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이로써 나는 나만의 무기가 생긴 것이고 협상의 도구가 마련된 것이라고요. 원하는 것이 많은 상대방이라면 그를 상대로 이제 우리가 배를 내밀고 콧구멍을 크게 만들며 콧김을 푹푹 뿜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을 날리기 싫다면 내 토지를 시세에 혹은 시세 이상에 사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날라간 건물 싸게라도 그걸 넘기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일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상대방도 우리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무관심이 우리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건물을 경매에 넣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건물을 경매에 넣는다면 철거 판결이 떨어진 건물이고 너네들이 입찰해서 낙찰 받아봤자 철거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문을 법원이 붙일 것이에요. 이런 건물을 누가 사겠냐고요. 유찰되고 떨어지고 또 유찰되어 결국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 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나는 따로 세입자를 구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를 낙찰받자마자 매월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고요. 건물 때문에 토지를 제대로 쓸 수 없으니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지료라고 하기도 하고
부당이득금이라고도 하지요.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이 있다면 부당이득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고요.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낙찰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세나 감정가가 더 높다면 그걸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자면 매월 94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군요. 또한 건물을 없애도 건물을 내가 사들여도 그 어떤 것이든 이익이 발생하겠죠. 건물을 없앤다면 감정가나 시세가 2억 3천여만 원이라 치고 이걸 지금의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1억 7천여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잡금액은 뺀 금액이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차액은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건물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판다면 건물을 철거 판결 받은 건물을 1천만 원 정도에 내가 낙찰받았다 치면 1억 8천여만 원이 들어갔고, 건물과 토지를 대략 합해서 3억 정도에 판다고 한다면 그 차액이 얼마가 될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건물을 말끔히 갈고 닦은 후 바닷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펜션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각자의 영업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물론 건물이 철거 대상이 된다는 것 이외에는 그저 계획에 불과합니다. 참고용으로 삼으시는 게 좋겠죠. 좋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나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론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파딩의 경매 세상이나 정년 없는 실전 경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